아프리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40대 한국 여성이 프랑스군 작전으로 28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실종 신고가 없어 납치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배경을 분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이 북한 변호에 급급해 우리 국토를 북한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식당 앞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급가속되면서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 차선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숨진 여배우 한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영종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5개와 고속도로 CCTV도 분석 중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구출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인 인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무장 세력과 총격전 끝에 인질 4명을 구출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국 여성을 포함한 인질들은 5시간 뒤인 오늘 밤 자정 프랑스에 도착하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직접 나가 이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프랑스군 특수부대는 현지 시각으로 그제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북부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일 인접국가 베냉에서 휴가 도중 자국 남성 2명의 행방을 쫓던 중 납치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프랑스군은 무장 조직의 근거지를 급습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구출된 인질은 자국민 2명을 포함해 한국인 여성 1명과 미국인 여성 1명입니다. Il s'agit en effet d'une opération d'une très grande complexité. Au cours de cette opération, 2 militaires de l'opération Barkhane ont perdu la vie. C'est une opération d'une rare difficulté que peu d'armées au monde. 프랑스군은 한국인과 미국인 인질이 잡혀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들을 납치한 무장 세력은 2015년에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카티바 마시나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제국을 재건한다는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파리 근교 군 비행장으로 도착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나가 이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프랑스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인 인질을 구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국방장관이 프랑스 측에 감사의 전화까지 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한국 여성이 한 달 가까이 억류돼 있었는데도 실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관리 소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인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랍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Probablement, ces pays-là n'avaient pas nécessairement conscience de la présence de ces 2 ressortissantes en territoire burkinabé. 정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어 피랍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은 40대 여성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뒤 군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이 납치된 장소와 경위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발견된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적색과 황색경보, 즉 여행 철수 권고나 자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2번째 미사일을 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오늘 신뢰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한 발을 뺐습니다. 스스로 말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도에 강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은 매우 일반적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하루 만에 공격 수위를 낮춘 겁니다. 북미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성과로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Not going to do testing. So, I trust him. 이런 가운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70개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 모두가 이 도발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각국 언론들이 자신의 미사일 발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또 도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북한은 세계 각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내부에 과시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조선 당국이 중재자 촉진자 행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내부 결속에 집중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식량 정도로 유인해봤자 자신들에게 손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내부 관리나 내부 결속에 충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대화 국면에서 소외된 군부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당분간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전차와 같은 이동식 발사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에 숨어서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전차 공장이 있는 평안북도 구성을 시험 발사 지역으로 택한 게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모습입니다. 지난 4일 쏜 발사체와 외형은 같지만 이동식 발사대 바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4일엔 일반적인 차량 바퀴였지만 그제는 전차와 같은 궤도형으로 바뀐 겁니다. 궤도형은 일반 바퀴 차량이 갈 수 없는 험준한 산악지형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기습 타격에 유리합니다. 숲을 속에 숨어버리면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사령용보다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이동식 발사대 생산에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100% 국산화, 조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북한이 그제 시험 발사를 감행한 평안북도 구성엔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차 공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미사일 조립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말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수상한 열차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미사일 부품을 구성으로 옮겨와 이동식 발사 차량과 조립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광화문이 아닌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대구 경북에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K 민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대구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긴 주말 장외 집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폭탄에 비유하면서 진짜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만약 쏜다면 어디 떨어집니까?
바로 서울에 떨어지고 대구, 경북에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매서운 경고 대신 북한을 변호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인 만큼 한국당은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욕설과 물세례가 쏟아졌던 지난 3일 광주 방문 때와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다음 총선에선 한국당에 몰표를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대구 경북에서는 약간 더 이상한 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대구 경북 완전히 압승시켜 주시는 거죠. 황 대표는 또 정부가 병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잔혹 수사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여배우 한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영종도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이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 곳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여배우 한모 씨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하려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씨의 남편이 인천 영종도에서 지인과 모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모임 장소를 조사한 겁니다. 다 돌려봤죠, 경찰이. 집집마다 다 와서 확인을 했으니까 다 들어간 거죠. 사고 이후 한 씨의 남편은 나는 술을 마셨지만 아내도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일한 동승자였던 한 씨의 남편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최소 2주 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혹시 그 이면에 다른 것은 또 없을까? 이런 의혹 같은 게 증폭이 되면은 다른 부서하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씨의 남편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같은 차종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앞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급가속돼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식당 앞 닭장안을 구경하는 사람들. 한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방향을 트는 순간 갑자기 차량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닭장을 부수고 어린이 2명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나무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좀 걸을까? 아니 이거 그거야. 급제동이야.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후진 주차를 하려고 차를 회전시키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앞으로 이렇게 윙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혀 제어도 안 됐고요. 정상적으로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기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거든요. 운전자 본인이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앞서 같은 차종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고 기록 장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MW 차량 화재가 논란이 된 지 9개월 만에 BMW 코리아 회장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는데요.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차량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리콜은 상당 부분 완료가 됐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화재 피해를 겪은 BMW 520D 차주는 BMW가 사고 원인이나 보상 방안을 설명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그쪽에다 BMW에다 보낸 건데 차량이 너무 심하게 전소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차가 닿아 리콜이 불가능한데 리콜 통지서를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You have to use taxis, sometimes you have the rental car, but they have not even apologized for the problems to
to the owners. They didn't inform the owners before.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오늘 낮에는 한여름 같은 날씨였죠. 날이 더워지면서 한강공원 찾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대낮부터 벌어지는 술판에 불편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잔디밭 곳곳에선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둘러앉은 돗자리 주변엔 빈 술병이 굴러다닙니다. 어둠이 내리자 한강공원은 거대한 술집으로 변합니다. 잔디밭 가운데 앉아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사람도 보입니다. 한켠에선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술을 더 사올지 궁리 중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밤낮 없이 술판을 벌이는 이른바 돗자리족들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눈에 거기에다가 의식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원에서 술 먹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외국 사람이 볼 때도 나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주와 흡연이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를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서울시내 공원과 달리 한강공원은 하천법 관리 대상이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금연할 수 있는 법으로 뭐 이런 게 없어요. 하천이다 보니까. 음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음주소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거는 단속을 해요.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낮 뜨거운 행위를 막는다며 한강공원 텐트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돗자리족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한강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회자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실세가 민생을 얘기하러 만났는데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나 봅니다. 정부 관리가 돌보는 거 너무 제가 좀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년 특히 버스 파업 예고를 두고는 우리가 모르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단적으로 위험리장으로는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일이 많아요. 지금 버스 설때 되지 않았고 잠깐만 틀어놓으면 어떤 일이 꿈쩍도 하지 않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번 버스 사태는 이 국토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한 달 훨씬 이전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게 관료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야구팀이 경기에 졌는데 감독인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뒤늦게 녹음을 알아채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글쎄요, 부처를 책임져야 할 당청 실세들의 대화가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이라느니 혹은 집권 말기 같다느니 이렇게 남탓 일색이라는 건 허심탄회한 속마음이라기보단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배달 음식 시킬 때 전화 대신 배달 앱 이용하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배달 앱 업체들은 파격 할인 행사로 가입자를 2,500만 명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당장은 할인받아서 좋긴 한데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에 접속하자 카드사 결제 할인 외에도 가정의 달 할인에 요일별, 시간대까지 각종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직접 배달 앱으로 음식들을 주문해봤습니다. 이게 3,000원 할인 쿠폰 적용된 거죠? 앱 할인으로만 치킨과 피자 등을 결제할 때 2만 원을 아꼈습니다. 특히 대형 업체 두 곳의 파격 할인 경쟁이 뜨겁습니다.
치킨 영원과 짜장 영원부터 첫 주문 10,000원 할인까지 이벤트가 넘쳐납니다. 배달앱 시장이 지금도 이제 커지고 있고 신규 이용자들에게 할인 혜택이 좀 많이 주. 대부분 선착순이거나 시간 제한 주문인데 한꺼번에 몰리는 접속자로 앱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320억 원을 썼고 요기요는 올해만 1,000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가격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른바 치킨 게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가 마케팅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길 경우 되려 음식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손해본 걸 만회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확률이 큰 거죠. 특히 독과점 구조가 확립되면 후발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살깎기 경쟁 속에 당장 소비자들은 웃고 있지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수입니다. 네, 서울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에 치매마을을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기피 시설을 두고 지자체 간 벌어지는 다툼, 이곳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산속마을이 현수막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구민휴양소를 치매 안심마을로 바꾸기로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용산구 쪽 그쪽에다가까지 치매마을 가뜩이나 지금 요양원도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용산구 치매 환자들이 이곳으로 올 경우 의료급여까지 양주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나 이런 게 또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가 운영하는 폐기물 임시처리장. 그런데 처리장이 있는 곳은 경기 고양시의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고양시는 서울 세 구가 25년째 개발 제한구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처리장을 폐쇄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 은평구에 대체 부지가 마련됐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만약에 다른 데에서 받아주신다면 그쪽에 또 필요한 뭔가는 이 지역에서 드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조언하지만 해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북한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담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깊은 불신과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서 전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이틀간의 담판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미국이 소위 중국의 기술도둑질 금지에 관한 중국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불공정 관행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습니다. 所以任何国家都有重要的原则，我们在原则问题上绝不能让步。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모두에 고유의 관세인 25%를 적용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국 협상당은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앞으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최근 아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다가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후회한 적 많으실 텐데요. 이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다가 밤에는 춥고 이렇게 일교차가 20도까지 벌어지면서 장미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분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청계천에 발을 담근 시민들이 더위를 식힙니다. 미니 선풍기가 일찌감치 등장했고 시원한 음료는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북 영천이 32.3도, 대구 30도, 서울 28.3도, 광주 28.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과 새벽에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좋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해 심각한 미세먼지 등으로 일조량까지 줄면서 이맘때 피는 장미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장미꽃 축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미꽃 보러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안 펴 있어서 장미꽃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일찍 앞당겨서 꽃눈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5, 6, 7, 8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밤 기온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이상기온 속에 장미꽃 없는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국립미술관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비둘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천적인 매를 풀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공원을 휘젓고 다니는 비둘기떼. 의자 밑에서 편하게 먹이를 먹던 중 다가오는 매 한 마리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날아갑니다. 건물 지붕에 앉아있다가 매의 날개짓에 놀라 달아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둘기에 골머리를 앓던 시 당국은 3년째 매를 이용해 비둘기를 쫓고 있습니다. Le pigeon est un animal qui peut donner des maladies. C'est pour ça qu'on les empêche. Et grâce justement à une équipe de fauconnerie qui passe régulièrement, il y a de moins en moins de pigeons. Éviter que les pigeons viennent embêter et salir le parc, c'est bien. Si c'est pas dangereux pour les enfants non plus. 이번엔 묘지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이곳에 비둘기들이 털을 잡고 있다는데요. 매로 비둘기들을 쫓아보겠습니다. 알레지? 매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비둘기에게 겁만 주어 쫓아내도록 훈련해 봤습니다. C'est un moyen écologique de juguler, de limiter la prolifération des pigeons en ville en particulier. À raison de 3 passages par semaine, au bout de ces 2 mois, les pigeons évacuent le territoire. 프랑스 공군기지에서도 비행기 근처 새들을 쫓기 위해 매를 활용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선동열과 박찬호 그리고 이승엽, 우리 야구 역사를 새로 쓴 전설들이죠. 누가 최고인지 가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야구장이 아닌 골프장이었습니다. 누가 기선제압을 했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시원하게 드라이브샷을 날립니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코리아 특급 박찬호입니다. 소문난 골프광으로 프로 선수의 버금가는 비거리를 보입니다. 나이스. 골반 쓰는 거랑 던지는 거랑 비슷한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샷할 때 거리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박찬호는 국민 타자 이승엽에게 맥을 못 쳤습니다. 영 안 좋은데요. 다시 없네요. 근데 열심히 해봐야죠.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는 이승엽은 스위치 골퍼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교한 샷이 강점인 이승엽의 팀은 오늘 합계 10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선동열 전 감독 역시 노련함을 살려 7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선수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볼재미를 더했습니다. 잘 치는데 가끔 이렇게 오비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글쎄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우승하는 팀은 조성된 기부금 1,800만 원을 우승팀 이름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할담비라고 불리면서 77살의 스타가 된 지병수 할아버지가 야구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특유의 유쾌함으로 야구 팬들에게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KT와 키움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수원구장.
관중들의 환호 속에 손을 흔들며 오늘 시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가수 손담비의 댄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팔담비 지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좋았죠.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시구를 할 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노래 한번 하다가 이렇게. 밀려드는 스케줄로 링거까지 맞을 정도지만 경기를 앞두고 유쾌하게 시구 연습에 정성을 쏟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응원석으로 자리를 옮긴 팔담비의 흥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응원단상에서 치어리더들과 호흡을 맞춘 팔담비의 춤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말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할아버지의 응원에 더욱 신이 납니다. 젊으신 분들 쉽지 않은데 관리 잘 하셔가지고 쉬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KT도 평소보다 경기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제2의 인생을 사는 할담비의 긍정 에너지가 관중들에게도 전해진 유쾌한 주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최근 사업가 A씨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등 3천만 원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하면 김 전 차관이 받은 걸로 의심받는 뇌물은 1억 6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재조사한 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대고 강사 살려내라! 강사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석 달 앞두고 집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대학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해오던 수업까지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섰다고 호소했는데요.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4대 맥주 중 하나죠. 우리에게도 친숙한 대동강 맥주가 덴마크에서 열리는 국제 맥주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북한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생맥주를 따라주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이번 일은 지난달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맥주회사 미켈러의 CEO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의 노래 영상이 화제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조회수가 200만 회에 육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날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리 헤어졌을까.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해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아직 5월인데 낮 기온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이 29도로 올봄 들어 가장 덥겠고요. 경북 의성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봄볕에 내일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설상가상으로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또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서 공기가 탁하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남부와 전북 북동 내륙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함을 덜어주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일정이 있으시다면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5도, 전주 13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29도, 창원 29도, 세종도 29도로 7월 말처럼 덥겠고 동풍이 불면서 강릉은 21도로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도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